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투자자문사 아메리츠 에셋의 켄체 대표 어드바이저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6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공지 말씀이죠.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린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정보 제공과 교육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오늘은 크게 센트럴뱅크 이야기를 좀 하고요. NFP가 이번 주에 있죠. NFP 얘기하고 earnings 데이터는 사실은 별도로는 특별히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트럴뱅크 미팅하고 난팜 얘기에 다 그게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좀 우리가 되돌아보자면,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좀 보자면, 지금 현재 계속 인플레이션 넘버나 고용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청하게 나왔었죠,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연준의 멤버들이 좀 허키시한 얘기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 두 차례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 인상하는 것에서 그쳤는데, 다시 3월 달에도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고, 다시 50 베이스 포인트씩 올리는 쪽으로 속도를 좀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켓 쪽 이런 것들은 뭐 불안해할 요소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개의치 않고 계속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중국의 PMI 넘버는 예상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나왔고, 뭐 중국 넘버들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뭐 얼마나 침체되느냐, 활성화되느냐가 아무래도 다른 글로벌 이코노미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근데 최근 차이나 PMI 넘버는 예상보다 좀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사실 ISM PMI 넘버들이 같이 나왔는데, 매니팩처링 섹터하고 서비스 섹터하고 좀 믹스된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니팩처링 쪽은 어차피 컨트랙션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제 그 컨트랙션의 스피드는 조금 더 슬로우해진, 그러니까 경기 위축이 진행되는 속도가 조금 더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서비스 섹터는 사실 익스펜션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또 익스펜션의 스피드가 또 더뎌졌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넘버와 고용 지표는 핫하게 나와서 연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경기 지표들은 지금 믹스된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번 달에 중앙은행 미팅들이 많은데, 이번 주에도 몇 개 중앙은행들이 미팅이 있습니다. 먼저 RBA는 호주 중앙은행이죠. 현재 RBA 같은 경우는 OCR이 3.35인데, OCR은 이제 Overnight Cash Rate라고, 미국의 뭐 이제 Federal Funds Rate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레이시 지금 3.35인 상태인데, 아마도 여기 Tuesda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간으로는 아마 오늘 저녁 때일 것 같습니다. 근데 25 베이스 포인트 지금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호주 쪽의 GDP나 인플레이션 넘버는 조금 소프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굳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뭐 소프트하게 나왔다고 해도 7%가 넘게 높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긴축이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만 좀 소프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퍼즈까지는 아니고 아마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한 선에서 이번 주 미팅에서는 예상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현재 시장을 한 75% 정도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도 이제 이번 주에 미팅이 있어요. 웬스데이에 이제 레이트 시점 미팅이 있는데, 사실은 뱅크 오브 캐나다는 우리가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도 계속 살펴보긴 했지만
좀 가장 어그레시브한 중앙은행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좀 빨리 올렸던, 금리를 빨리 올렸던 그런 은행,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추진했던 중앙은행인데, 현재 뱅크 오브 캐나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OCR은 이제 4.5%,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유지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스를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많이 올렸다가 선제적으로 줄인 것도 사실은 뱅크 오브 캐나다죠. 12월부터 레이라이 그 폭을 갖다가 줄이면서 이제 슬로우하기 시작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플레이션 넘버나 GDP 넘버들이 지금 소프트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고 홀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는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재팬의 일본 중앙은행의 미팅이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사실은 뭐 특별히 미팅할 때마다 변동사항이 없죠. 레이트는 사실상 거의 변동이 없고, 이번 미팅은 현재 그 일본 중앙은행장 쿠로다의 마지막 레이트 디시전 미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왜냐면 4월이면은 이제 막 그 임기가 끝나고 후임 우에다가 이제 행장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웨이트는 변동이 없긴 한데 정책적으로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미팅이나 뭐 미팅과 상관없이 갑자기 시장을 서프라이즈 시키는 그런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뱅크 오브 재팬 얘기했을 때 그 YCC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는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일드 커브를 국채 그 일드를 갖다가 0.25% 캡을 둬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계속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미팅에서 그 전 미팅이었죠. 그 폭을 플럭추에이션 할 수 있는 폭을 0.5까지도 이제 용인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는 사실 시장이 이제 일본 중앙은행도 아예 일드 컨트롤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그 시용하는 밴드 폭을 좀 더 상향 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팔로우 미팅에서 이제 그런 일은 없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금리는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일드는 현재로서는 0.5에서 이제 캡이 정해져 놓은 상태인데, 이제 거기에서 특별히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미팅에서 과연 그런 그것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지, 그러니까 쿠로다 현 행장이 퇴임하기 전에 후임이 다시 긴축 정책을 펼칠 수 있게끔 길을 닦아놓는다는 의미에서 어떤 변화를 줄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별 이벤트 없이 지나갈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워낙 그 예상하고 다른 그런 정책이나 정책 발표, 깜짝 발표 같은 것들을 잘하는 쪽이라서 사실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데, 뱅크 오브 재팬의 전력이 워낙 서프라이즈를 잘 하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는 차원이고, 지금 뭐 굳이 뱅크 오브 재팬의 지금 일드나 뭐 그쪽의 모니터리 팔러시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일본 국채나 일본의 인플레이션이나 일본의 금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현재 일본 국채 뭐 그냥 심플하게만 생각을 하면, 일단은 일본이 계속 지금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는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사실은 뭐 돈을 가져다 쓰고 하기 이제 쉽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쿼넌테이티브 이징이고 다른 나라들이 해왔던.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을 뭐 지금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해온 거죠. 금리를 낮게 한다는 건 이제 돈을 그만큼 싸게 가져다가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고, 그 이유는, 그렇게 머니터리 팔러시를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디맨드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0년째 그 침체기고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저금리를 계속 유지한 거였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드를 계속 컨트롤한 거죠. 일드가 올라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일본 국채의 일드가 상대적으로 개선이 되면 미국 국채에 대한 디맨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고, 미국 국채에 대한 디맨드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미국 국채 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미국 국채 일드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사실은 미국 국채, 그러니까 일드가 보통 올라가면, 이것도 뭐 기계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증시는 타격을 받죠. 일드가 올라가면. 일드가 올라갈 때 증시가 타격을 받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스탁마켓은 퓨처 캐시플로우를 보고서 이제 인베스터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어떤 특정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어느 정도의 돈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로스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스탁 투자로 이어지는 건데, 일드가 높아지면은 퓨처 캐시플로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스탁이 이제 네게티브하게 임팩트를 받게 되는 거고, 이제 그 퓨처 캐시플로우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우리가 벌 수 있는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굳이 그러니까 리스크를 택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리턴이 기대가 돼야겠죠. 국채 일드가 올라가면 그만큼 리스키 애셋에 대한 디맨드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탁이 네게티브하게 임팩트를 받게 되는 거고,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국채, 그러니까 외환 보유에서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대외적으로 지금 채권이 이제 뿌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거의 한 15%를 일본이 갖고 있어요. 미국이 가장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일본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 국채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자국의 국채 이자율 수익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저도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일본 국채하고 이제 뭐 글로벌 국채 시장의 상관관계나 미국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커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세 개의 중앙은행들 미팅이 있은 후에 금요일 날 이제 매달 첫 주 금요일 날은 뭐 우리가 이제 알죠. 난방 페이롤 넘버가 나온다는 거. 그 중간에 이제 ADP에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 이제 금요일 날 정식으로 NFP 넘버가 나오는데, 이번 주 NFP 넘버는 뭐 늘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달의 NFP 넘버가 워낙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물론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워낙 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난팜 넘버뿐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 넘버도 사실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간 것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난팜 넘버하고 인플레이션 넘버하고 이렇게 겹쳐서, 그래서 지금 연준이 추가적으로 다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필요성이 지금 연준 안에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난팜 페이롤 넘버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난팜 넘버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거나, 아니면 여전히 뭐 그동안도 계속 양호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한테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그런 룸을 준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금 더 스트롱하게 나오는 상태가 계속되면은 아무래도 그 전에 시장이 기대했던 뭐 퍼즈나 아니면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 뭐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물 건너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런 것들과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난팜 넘버는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이 주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recent inflation number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물론 연준이 그동안 금리를 올린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데는 뭐 최소한 9개월, 12개월, 뭐 18개월 이렇게 레깅 이펙트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효과가 뭐 나오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퀘션 마크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오히려 50 베이스 포인트 인상의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최종 금리도 기존의 5%, 5.4% 이상으로 뭐 6%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6%까지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난방 페이롤은 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3월 하순에 있는 연준의 레이트 디시전 미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마 주목할 때고, 이 넘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시장이 아마 예상을 하고 해석을 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마켓이 또 볼러틀하게 당연히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각국 중앙은행들 미팅도 있지만, 특별히 주말에 있는 난팜 넘버가 또 남은 3월의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동향은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